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딸기 아낙네님이 춘철님들 뜨끈한 국에 식사하시고 출근하세요. 저는 굴 넣은 묵국에 한 숟가락 먹고 딸기 하우스로 고고싱합니다. 좀 날이 좀 그래도 좀 풀렸죠? 네. 네. 굴 넣은 묵국은 제 입이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반응이 없네요.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묵국은 소고기 묵국이죠. 그렇구나. 굴 넣으면 또 다른 시원한 맛이 있죠. 모르셨구나. 예. 네, 아무튼 딸기 아나님의 아침 밥상이 부럽네요. 목성님 반갑습니다. 기복이 심한 날씨에 춘철님들 건강 유의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3800님은 오늘은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새벽 5시에 일어나 비닐하우스에서 꽃 작업하면서 듣고 있어요라고 하트 2개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부지런하십니다. 5시부터. 네. 화원을 하시나요? 꽃 작업을 하신다는 거는? 그러신가 보죠. 꽃 작업을 하면서 듣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어떤 꽃일지 좀 궁금한데. 뭐 여러 가지 하겠죠. 화원이라면. 네. 네.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는 뉴스를 챙겨드리겠습니다. 뉴스와 꽃 어떻게 화학작용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종묘 앞 고층 빌딩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운 4구역 시행사가 어디냐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입니다. 근데 이 SH가 2024년 2월 26일에 바로 이곳에 건축 설계 용역을 수의 계약했는데 그 수의 계약 대상이 어디였냐면 바로 희림건축 등 4개 업체였다고 합니다. 희림건축 귀에 익숙하시죠? 네,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김건희 씨 하면 따라붙는 회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희림이었습니다. 바로 그 희림인데요. 이 용역 총액이 얼마냐면 520억이라고 하는데 희림건축이 이 계약에서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계 대금 208억 가량을 챙길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수의 계약이 맞는 방식이냐 이겁니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입찰에 붙일 수 없는 긴급 복구이거나 특화 물품 제조 등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보면 공공기관이 설계비 추정 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할 경우에는 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서울시와 SH가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희림은 19년 전 국제지명 현상 설계를 통해서 당선돼서 계약된 업체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 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발주처인 주민대표회의의 제안으로 용적률과 높이 등이 변경됨에 따라서 2024년 2월 26일에 용역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수의 계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용역 계약이 맺어져 있었고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걸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서울시와 SH가 주장을 한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전부터 희림건축이 바로 이 설계의 핵심 파트너 업체였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건데 2004년 9월에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국제지명 초청 현상설계 경기가 있어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미국의 건축가인 프레드 코에터와 무영건축 등의 컨소시엄이 1등을 했고 희림은 이때 2등을 했었습니다. 1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공모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2017년 3월이었는데 이때 또 1등한 업체는 어디였냐면 네덜란드 업체인 K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우선 대상이 희림도 아니라는 건데 그런데 부쩍 계속 희림을 고소하면서 이렇게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또 문제 제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서울시나 SH에서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뭔가 좀 복잡한 듯하지만 어쨌든 계속
히림으로 귀결이 됐었네요. 모든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2월이라고 하는 시점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라고 하는 것이고요. 혹시나 그래서 이게 또 김건희 씨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느냐, 아마도 이런 의혹이 여기서 따라붙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의 관건은 정말로 용역 변경 계약이냐 아니면 새로운 수의 계약이냐, 결국은 이것에 대한 판단에서 갈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추가적인 입장을 낼지 한번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인사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현재 현역 의원인 한 명에게는 현금 수천만 원과 고가의 시계를, 그리고 현직 의원은 아닌 다른 한 명에게는 현금만 건넸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또 이 2명이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갔다고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인사들이 권성동 의원 구속 기소와 비교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민주당 봐주기 아니냐, 편파 수사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필요하면 당내에서도 어떤 경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당연히 거쳐야 될 것이고요. 특검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거기서 인지된 내용들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도 또 언론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짚을 점은요. 자, 추가로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2명이 아니라 지금 통일교 자금으로 지원했다고 했던 그 민주당 인사 정치인이 15명에 이른다. 근데 대부분이 공식적인 정치 후원금이나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 뭐 이런 것이었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소수했다고 치고 빼고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라는 민주당 인사 2명으로 한정을 한다면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인 게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 조승래 사무총장은 인지한 내용들은 이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런데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수사 범위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특검이 이첩을 염두에 뒀던 것 아니냐라는 지금 추정을 깔고 어제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 인사 2명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라고 보도한 곳이 조선일보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김건희 특검 수사 보고서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연을 만들었다고 기술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연을 만들었다고. 다시 말해서 수사 보고서에 기재는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나온 보도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조서에 담기지를 않고 수사 보고서에만 담았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조서에 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수사할 의지도 없었고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따라 붙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러면 결국은 논점은 이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를 안 한 것이다. 특검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당한 판단이고 정당한 주장이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수사를 해보고 나서 이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차로, 아니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스스로 입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상황 판단을 한 다음에 이거는 2차 대상을 올리더라도 그 다음에 올렸어야 되는 건데, 이 과정을 해놓고 나서 지금 저렇게 판단한 것인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 조서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뭐 옥황상제님의 말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사법 처리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첩을 한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이라면 일단 조사는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린주님은 남의 집 쓰레기만 쓰레기인가요? 우리 집 쓰레기도 쓰레기지라고 보내주셨고, 신원서파님은 이번 기회에 통일교는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의 종교 발언도 있었죠?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 담쟁이 넝쿨님은 선거에 올인하는 정치인들이 큰 문제의 한 축인 것 같네요. 라는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도이치 주가 조작 2차 주포로 알려진 이모 씨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 연루 사실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건희 씨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 매매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연루됐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2010년 11월부터 진행된 김건희 씨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매도 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두 증권사 계좌는 2차 작전 시기에 시세 조정에 쓰인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씨의 이런 진술은 과거 검찰 조사 때 했던 진술을 뒤집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씨는 1차 작전 시기 주포 이정필 씨가 기획한 시세 조정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이정필의 주가 관리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바닥의 일반적 기준을 말씀드리면 1인 받은 계좌주한테 거래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 김건희는 통정 매매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특검에 와서 뒤집었다라는 건데요. 이로써 건진, 유경옥에 이어서 이 씨까지 김건희 씨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더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주목할 점은 왜 바꿨을까? 진술을 왜 바꿨을까? 바로 이 점인데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유불리 판단이 작용을 했을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저렇게 진술하는 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건데, 하지만 이건 별로 큰 요인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씨가 주가 조작에 깊이 관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봐줄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진술을 바꾸면 자신의 사법처리에 대한 유불리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희망회로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 점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검이 이 씨가 다른 진술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조사를 통해서 압박을 했을 가능성. 여기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압박이 아니라 증거를 통한 압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증거로 이건 들이밀었을 때는 더 이상 부인을 하기 힘들 정도로까지 몰아붙였을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검은 지난달 김건희 씨 재판에서 두 사람이 2012년 10월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바도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분석이 맞다면 다시 상식을 하나 확인하는 셈이 된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이 씨의 검찰 진술과 특검 진술이 달랐던 건 이 씨의 마음이 변해서인 측면보다는 다른 두 수사 주체가 얼마나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조밀하게 신문을 가져갔는가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라님, 검찰은 뭐 했던 거니? 라고 물어주셨는데 바로 이 점을 지금 제이비가 얘기하신 거죠. 네우 언니님, 김건희의 주가 조작도 명백히 밝혀야 하지만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도 조사해야 합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검찰에 시선 집중해주고 계신데,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8일까지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당시 검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곳이 또 여기 있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이 그저께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거 모두 수사 대상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이 현판식을 가진 바로 그날에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가 특검팀을 찾아와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검사를 무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수사 요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엄희준 검사 측은 외압의 또 다른 당사자로 지목된 김동희 검사가 대검찰청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지석 검사의 입장을 보고를 했고,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자, 의혹을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4월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지청장을 맡았던 어미중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고 어미중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4월 18일 대검찰청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내용을 누락을 했고 어미중 검사가 부장검사인 문지석 검사를 제끼고 사건을 담당한 주인 검사를 따로 불러서 무혐의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폭로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문지석 검사가 수사 요청을 했다는 내용과 문지석 검사가 국정감사에서 했던 내용이 정확히 대비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자, 대검에 관련 압수물 내용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어미중 검사 측의 주장이고 문지석 검사는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확인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 그 담당 주인 검사를 불러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느냐 말았느냐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 건데 주인 검사 불러서 조사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건의 구조가 복잡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교차 확인만 해도 진실은 금방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심플하다. 그렇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구하라법 기억하십니까? 이 카라 출신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에 자식 부양도 않고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모가 나타나서 상속 재산을 받아가려 해서 이를 막는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안이 바로 구하라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한 건데 구하라법에 따라서 가정법원에서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해서 상속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부모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래 보조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지급 거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부산 할매님이 당연한 걸 일찍도 만들었네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내가 엄마였으니까 천륜 아니냐 그러니까 돈 내놔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런데 오히려 그 천륜을 어긴 사람이 자식하고 연권은 부모 아닙니까? 부양 의무 저버린 게 오히려 천륜을 어긴 짓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낳아줬다라는 이유 하나로 천륜을 앞세우는 것, 그 철면피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런 법률은 너무나 당연한 법률이다.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쏠게요 님도 진작에 도입했어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요런 건 좀 빨리빨리 하는 거는 좋다. 이건 잘 바꿨다라는 칭찬이 있는 반면에 문봉철 님은 참 슬프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세태인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